오늘장 투심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의결권대행 우원명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금요일장 뉴욕발 훈풍이 강하게 불어들면서 기분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흐름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뭐 보신 그대로 지수가 좀 많이 올랐죠. 코스피 시장이 거의 뭐 2% 후반대까지 급등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한 2% 정도 오르면서 상당히 이제 강하게 2월 달을 일단 시작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뭐 물론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를 보였지만은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아주 큰 매수, 집중적인 매수를 보여주면서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이제 지난달 후반, 그러니까 20 중후반, 그러니까 지난달 후반부터 시작된 이를테면 정부의 이제 저 PBR 기업 개선 프로그램 관련된 정책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폭발을 했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매기가 확산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좋았거든요. 다른 시장 대비해서. 그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책적으로 이제 PBR이 낮은 기업들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정책적으로 이제 개선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실제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어떤 영향들로 인해서 이제 기업들의 어떤 그 디스카운트된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그런 흐름을 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의 어떤 벤치마킹 효과, 그다음에 학습 효과 이런 부분들이 국내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으로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왔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오늘 뭐 코스피 시장이 2,600선을 넘어갔고요. 그래서 흐름들은 어쨌든 간에 수급, 그러니까 투자 심리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친다면 이전보다는 좀 다른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물론 이제 지수가 이렇게 계속 많이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흐름들은 상당히 이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강한 매수세를 보여준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선택해줬는지 외국인의 시선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진격의 저 PBR주 금요일까지 이렇게 휩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히어로라고 볼 수 있겠죠. 현대차에 오늘 외국인이 강한 수급을 보내줬고요. 하나금융지주는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대량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KB금융도 10거래일 연속, SK스퀘어는 무려 13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시선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랭크된 KT도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수급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소록스가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카나리아 바이오도 주가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외국인이 계속해서 시선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인 인성정보에도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주가 시원하게 달려주면서 부품주, 에코플라스틱까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하림지주는 HMM 인수 이슈 속에서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 수급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의 외국인의 수급 특징 찾아볼 수 있을까요? 외국인들의 수급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총 상위 주군에 주로 이제 집중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포함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아무래도 금융사들, 금융지주사들의 어떤 수급 상당히 그 개선이 되면서 계속해서 며칠째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 뭐 신한금융지주나 아니면 이제 뭐 KB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이 다수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PBR, 저 PBR 관련된 그 정책 기대감으로 지주사들이 좀 SK를 비롯해가지고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쪽은 조금 약해진 반면에 이제 새롭게 다른 지주사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보시니까 오늘 뭐 종가 기준으로 거의 뭐 1조 9천억 정도 상당히 큰 대량의 매수를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이런 대형주 위주로 그러니까 뭐 그 저 PBR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종목들, 뭐 현대차, 기아차도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좀 들었다. 그러니까 큰 종목들 위주로서 매수세가 주로 유입이 됐다. 이렇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눈길이 가는 외국인의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외국인 그 매수 종목 중에서 공교롭게도 이제 앞선 코너에서 종목 말씀드린 그 에코플라스틱을 저도 이제 좀 눈에 띄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전문적으로 그 플라스틱 제품 쪽 원법이 이렇다 가지고 이쪽 관련된 종목 제품을 만드는 전문적인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 이를테면 아이하고 코머스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매출과 이익을 일으키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차량 경량화 이슈가 있게 되면 그쪽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다만 이제 최근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저 PBR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차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쏠리면서 주가가 오른 그런 영향 때문에 그 밑단에 있는 이제 부품주들의 어떤 강세 이런 흐름들로 나타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실적만 놓고 본다면 실제로 우리나라 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그 PR 수준, PR도 접어주면서 저 PBR 상태로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걸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그 와중에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실적만 놓고 본다면 작년 같은 경우 23년도 3분기 누적 실적과 온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3분기 실적까지 보시면은 매출액이 누적적으로 1조 한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584억이 나왔거든요. 작년도 연간으로 300억대 후반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이미 3분기까지 58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영업이익, 그러니까 이익이 증가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뭐 많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시가총액이 여전히 지금 2,200억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 PBR이라는 게 뭐 꼭 단순히 그 주당 자산 가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PBR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PR 개념과 이익 가치도 같이 포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연관돼서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외국인의 시선주는 에코플라스틱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에코플라스틱과 경쟁할 기관의 시선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이렇게 반도체 대장주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셋업에 나섰고요. SK하이닉스 역시 미국 투자의 밑그림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에도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로써 10거래일 연속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줬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도 7거래일째 기관이 시선을 보내줬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전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PHA와 성우하이텍 이렇게 나란히 자동차 부품주 기관을 선택을 해줬고요. 식어가던 AI 열풍 속에서 메타가 다시 불을 지펴줬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에도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줬고요. GST 반도체 관련주와 의료기기 관련주로 DR텍까지 랭크가 됐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 기관의 수급 특징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기관들도 역시 뭐 외국인과 비슷하게 저 PBR 관련된 이제 반도체나 기계 관련 업종, 금융주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다른 점이 일부 이제 성장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들, 뭐 AI 관련주나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에 있는 종목들을 일부 조금, 그러니까 종목들을 산 어떤 그 약간의 그 확산까지는 아니지만 전체로 종목들을 산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외국인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쪽으로 종목을 조금 더 관심을 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저 PBR 관련주에 기관이 주목을 해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눈길이 가는 기관의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 기관 매수 종목에서는 신한지주, 뭐 대표적인 금융 지주사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저 PBR 관련해서 이슈가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실질적으로 그쪽 섹터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은행주들하고 보험주들, 그다음에 일부 이제 증권주들, 금융주들의 매기가 상당히 이제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일단 올 3월 정기주총회에서 이제 배당 기준일을 이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올해가 제도가 좀 바뀌면서 이제 배당을 꼭 12월 연말 기준이 아니고 기업이 이제 그 주총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당 기준일을 변경할 걸로 예정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분기 배당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기사들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지난 연말 기준으로 해서 배당 기준일을 연말 기준이 아닌 상태로 바꿀 수 있고 또 1분기 배당은 그냥 원래 3월 말로 이제 배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배당 기준일을 어느 날로 그 정하느냐에 따라서 1분기 배당과 작년 연말 결산 배당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이제 더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관련된 기업들이 그 이를테면 배당 기준일을 좀 변경을 하면서 나름대로 모멘텀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전체로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수급이 들으면서 며칠 많이 올라왔는데 여전히 중기적인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관의 시선주는 코스피에서 신한지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주에서는 에코플라스틱을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두 종목 중에서 베스트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은 에코플라스틱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기업들 보시면 자동차 부품주들이 특히 굉장히 PBR 상태가 낮고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PER이 10배 이하, 반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고질적으로 고착화된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아마도 이제 이런 정책적인 이슈로 인해서 그런 부분의 어떤 그 디스카운트된 그런 요인들이 좀 해소될 걸로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요. 특히 이제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나오는 그 어떤 그 증가하는 그 속도나 폭이 굉장히 양호하고 좋다. 그 어떤 실적이 늘어나는 그런 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조금 더 이제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현재 주가 대비해 가지고 대략 한 30% 정도 업사이드된 7,000원, 500원 정도를 목표가를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직전 저점이 4,400원을 놓고 대응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최종 선택은 외국인의 시선주 에코플라스틱 선택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시선주는 한국의결권대행 우원명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